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방금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산불, 화재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분들도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존에 주택 또는 농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이 생활안전 지원 대상에 이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분들이 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지원의 한계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미리 꼭 알아야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보십시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속보로 막 떴죠. 사회재난 소상공인 300만 원 생활안정 지원 받는다. 그래서 기사 나왔고요. 오늘 또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또 확인이 됐었죠. 자,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고, 오늘 8시 뉴스, 9시 뉴스에 막 나올 텐데, 이런 게 뉴스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볼게요. 자, 공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7월 18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중요한 내용만 가볼게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오늘 7월 18일 의결됐다. 그래서 25일부터 시행된다. 자, 어떤 내용이냐 쭉 본다 그러면요, 기존의 주택 또는 농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전 지원 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하면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거 왜 안 됐었죠? 이제 와서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됐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나 이번에 그 개정안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 뭐를 지원받느냐?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 이제는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재난이 뭐냐 이거예요. 사회재난이. 재난은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은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정보가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재난의 종류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재난이 있고요, 사회재난이고요. 자연재난은 여러분 딱 의미 알고 있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서 기상재해 아니면 지진이나 화산활동, 지질재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이에요. 내가 태풍이라든지 지금처럼 집중호우, 침수, 산사태, 폭설, 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재난은 뭐예요? 사회재난이에요. 부주의나 고의입니다. 기술상의 문제예요. 국가 기반 체제의 마비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그래서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을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주의에서 일어난 화재들, 교통사고들, 환경오염들, 감염병들, 다중밀집사고 등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게 뭐예요? 자연재난입니까? 아니죠. 사회재난이에요. 사회재난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그동안 300만 원의 생계지원 못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던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회재난이 있었을 경우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도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되셨죠. 그전까지는요, 화재,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라든지 대형 화재라든지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생활안전 3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감염병이에요.
코로나19 감염병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 감염병이 왔는데 정말로 법이 미비했던 거죠. 만약에 이 개정안이 그때 이미 통과가 된 상태라면 300만 원의 생활 안전 지원금은 당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게 안타까워요. 사회적 재난이에요. 그 전까지는 3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법적으로.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감염병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사회적 재난으로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니까 생활안전지원금 3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보세요. 기사화가 됐죠. 오늘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뭐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300만 원 생활지원금 받는다 그러면 막 이런 카피들 보고 뉴스에 막 나오면 지금 비 피해 받으신 분들 있죠. 막 폭풍 또 올 거예요. 바람 피해 받고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집중호우 침수 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이런 뉴스 오늘 들으면 나 재난 당했으니까 300만 원 나오나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얘기는요. 공문은요.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이 아니에요. 자연재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오늘 막 기사 나오면서 나 비 피해 받았으니까 300만 원, 뭐 뉴스에 보니까 300만 원 준다던데 아니라는 거죠. 사회재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무회에서 오늘 통과된 건 사회재난이에요. 사회재난. 그러면서 마치 뭔가 이게 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 뭔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요. 비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는요. 오늘 나오는 이 9시 뉴스나 8시 뉴스 막 신문에 보도가 된 거는 사회재난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는 건데, 이 사회재난은 뭐라고요? 화재라든지 교통사든지 환경오염제 감염병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처럼 집중호우 이게 아닙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마치 막 뭔가 지원해 준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게 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얘기했어. 사회재난을 얘기했잖아.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구분을 못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재해가 자연재해가 사회재난으로 나눠지는 거 처음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정보의 힘이에요. 혹하지 마십시오. 뭐 정부가 뭐 오늘 발표했던 거 막 크게 뭐 지원한다. 그거 이번에 비 피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뭐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뉘앙스가 그래요. 뭔가 대단하게 뭐 지원할 거다라고 뭔가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오늘 발표된 건 사회재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회재난이에요. 사회재난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큰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없는 것보단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왜 이 사회재난의 소상공인이 이제 왜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 들어갔어야죠. 진작 해줬어야죠. 그나마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했어요. 이번에 개정안도 잘했다는 거. 잘했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연재난에 대한 30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또 유튜버들이라든지 또 뉴스 뭐 어그로 끊으신 분들은 마치 지금 소상공인분들 지금 비 피해 받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막 300만 원 주는 것처럼 얘기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재난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피해 사실 확인서 얘기입니다. 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젠 규정과 서식을 마련된 거예요. 너무나 박수치고 싶습니다. 이것도 왜 이제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이거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근데 피해 사실 확인서가 뭐길래 여정이 이렇게 잘했다고 그럴까? 피해 사실 확인서는요, 재난 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었음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써져 있죠.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의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 서류로 이게 활용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서입니다. 일단은요, 내가 뭔가 자연재해를 받았던, 자연재난을 받았던, 사회재난을 받았던 간에 이제는 뭐 다 통과가 됐으니까, 개정안이 됐으니까 무조건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자체에다가 끊어달라 그러세요. 과거에는요, 자연재해밖에 안 됐었습니다. 자연재난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뭐라고요? 이제 사회재난도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도 돼요. 주민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 피해받았다. 그게 자연재난이든 뭐 사회재난이든 간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무조건 끊어달라고 하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어떻게 도움받을지 몰라요. 그게 왜?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 서류예요. 없으면요, 지원이 나와도 못 받습니다. 진짜 너무 사례가 많아서 그래요. 작년에 이맘때에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간판 날라갔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게 피해 사실 확인서였거든요. 이거를 끊어놔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지원인지는 몰라요. 지자체마다 그게 다릅니다. 근데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피해 사실 확인서예요. 나 무슨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공 쪽에서는요, 공무원들은 피해 사실 확인서 줘보세요 이래요. 나 그거 끊은 적 없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세 번째요.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 첫 번째 정보는 뭐라고요? 이제는 사회재난에 300만 원 나온다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피해 사실 확인서가 사회재난으로도 이제 끊어진다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요? 특별재난지역 이번에 선포가 될 거예요.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피해를 받았으면 1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일 넘어가면 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입증을 못 받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분들 뭔가 피해를 받으셨어요? 비 피해 받았나요? 그러면 무조건 사진 찍으시고요,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끊어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끊어야 돼요. 그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이거 끊는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타 법령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때는 필증 입증 서류이기 때문에 없으면 낭패입니다. 진짜 이게. 근데 그게 뭐예요? 10일 이내는 가야 돼요. 10일 이내에 무조건 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이번에 비 피해 받으신 분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조만간. 그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 규정한 피해 신고 기간이 있는데, 과거에는 10일 이내 됐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세 번째 중요 정보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걸 다르게 이제 해석한다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도움되는 정보로 응용한다 그런다 그러면, 내가 특별재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고 특고 프리랜서고, 그러면 10일 이내에는 내가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구나, 내가 입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지원금이 나올 때도 이걸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황이 없거든요. 피해 받으면 진짜 경황이 없잖아요. 막 복구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 그냥 10일이 흘러버립니다. 그럼 이거 신고 못 하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산불지나 뭐 생존장 구조 등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간에 수습이 어렵죠. 신고 기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를 늘려주는 건데, 제일 안전빵은 뭐예요? 그냥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안에 신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분들도 300만 원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번에 비 피해를 받은 거는 이건 사회재난이라고 보긴 어렵고 자연재난인 거죠. 자연재난. 제가 금방 뭐라고 했나요? 자연재난이겠나요? 사회재난. 네,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소상공인 분들도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비 피해는 뭐라고요? 자연재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정보는 뭐라고요? 내가 뭐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간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무조건 끊으시라. 내가 재해를 받았으면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해드렸고요. 세 번째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10일 이내로 꼭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모임이고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여러분, 재난이 오면은요, 누구에게 더 가혹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누구에게 더 가혹할까요? 그죠?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평등하게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줘요. 똑같은 재난을 받더라도요, 이게 평등하지가 않아요, 영향이. 누구에게는 더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사회적 재난이 누구라고요? 이제는 감염병도 돼요. 감염병이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코로나19 재난이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 감염병이에요.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 재난이라고. 이때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던 약자가 누구였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재난은요, 자연적이에요. 근데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수하게 사회적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막을 수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전염병인데. 좋아요. 그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재난 이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요, 완전히 이제부터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과거에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재난이라니까요. 이 재난은 공평하지가 않다니까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니까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니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재난은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안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 가장 힘든 계층이 사회적 약자 누구였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었습니다. 장사 잘 하신 분도 넘어졌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넘어졌어요. 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죠?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은 이 사회 재난에, 코로나19라는 사회 재난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보호를 받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재난 이후의 상황은 이거는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뜻은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지원이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난 얘기였거든요.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오늘 바로 국무에서 사회 재난에 대해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일률적이고 관행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좀 따뜻하고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의 어려움들, 그분들의 애환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우리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지금 뭐 좀만 참아주세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왜 지금 지원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왜 자꾸 대출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모르죠. 왜 소상공인 분들 도와줘야겠냐, 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에 진짜 별표 5개 치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도대체.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또 울컥해갖고 제가 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 피해 받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뉴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분들 일단 이렇게 그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좀 드리자라는 생각에 오늘 또 정부가 이런 발표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재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고 내일 제가 풍수의 보험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게 또 풍수의 보험입니다.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가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기업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기금을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걸 진행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비 피해 다 당한 다음에 그걸 진행하면 뭐합니까? 미리 진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막 비 피해 받으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민간 기업이 도와주겠다는데 돈을 들고 와서 소상공인 분들 내야 될 보험비 민간 기업이 대주겠다는데 그거를 진행을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근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일은요 이 풍수의 보험이 뭐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비 피해 받으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면 더 울컥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어려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힘들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입이 되고 여러분하고 동질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진행하면 울컥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힘내봅니다. 뭐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빼놓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얼굴 보면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외쳐봅니다. 말이 씨가 돼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